지금 대통령 경호처의 부장급 간부 해임을 둘러싸고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부장급 간부 해임을 둘러싸고 이렇게 논란이 커진 거는 경호 3부장 그 A 씨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이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복성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간부회의에서 A 씨가 윤석열 대통령 무력 사용 검토 지시, 또 김성훈 경호차장의 중하기 무장 지시에 항의하며 반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호처는 A 씨에 대한 조치는 특정 발언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기밀 유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된 후에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 2명과 만난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30분 동안 서로 의견을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석방된 것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게다가 이제 검찰이 4번에 이른 영장 신청 반려를 했잖아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어쨌든 당시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서 어쨌든 영장에 불응하면 안 된다. 영장에 순응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적법한 판단을 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이런 보복성 인사 조치로 돌아오는 거라고 보고요. 아니 국수본 관계자 만났을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충돌이나 공권력 간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할 수 있죠. 그게 징계 사유가 됩니까? 기밀 유출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그 사실도 불분명한 거 덮어씌우기 한 거라고 보고 결국 이제 김성훈에 의한 보복 조치 또 윤 대통령이 만약에 그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안 됐다면 이런 인사 조치 과감하게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서 돌아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저는 예고편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예. 이제 A 씨에 대한 해임 의결은 결국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또 결정으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김경일 의원님. 네. 이거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대행께서는 아마 실무부처 의견 존중하시겠죠. 근데 아마 결국은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팩트가 서로 다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징계 사유는 기밀 누설인데 사실은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게 대표자가 아니고 부장이잖아요. 보면. 그때 부장 입장에서 별도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어떤 제3의 장소에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글쎄 기밀 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아마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질 문제고 지금 얼핏 보기에는 무슨 속접은 뭐 이렇게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곰곰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마 송사에 가서 하나씩 쟁점을 뜯어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장현주 변호사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 이런 논란? 일단 당사자들은 뭐 기밀 유출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만일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임을 바로 하는 거 이렇게 중징계를 하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볼 때는 사유가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이 징계가 과하다 이런 부분을 판단될 수 있거든요. 바로 해임으로 가는 거 좀 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복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결국에는 최상목 대행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실무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걸 결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최상목 대행이 정말 의문인 게 뭐 실무진의 의견 뭐 들을 수도 있고요. 뭐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뭐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특검법이 뭐 위헌적 소지가 많다. 이 의견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왜 헌재 의견을 안 듣냐고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대행으로서는 헌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마지막 기관이 헌재가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 얘기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듣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명태균 특검법에는 자신이 생각할 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완전한 논리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이게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한들 해임까지 가는 건 너무 중징계라서 이건 다시 재고해봐라라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정을 존중해 줄지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원리 원칙이 다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요, 경호처는 경호처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법에서 정하는 본인들의 임무가 있는 겁니다. 임무 밖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호원 A 씨가요,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서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에 대해서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 당연히 해임돼야지 맞는 것이고요. 여기에 뭐 보직 이동이 되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본인이 대통령의 경호를 반대한다 안 한다라는 의견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만요. 자신의 업무가 뭐예요? 왜 경호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하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이런 원칙들을 계속 깨트려서 이것을 정치적 입맛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나중에 만약에 대한민국 전쟁이라도 놔보십시오. 군인들이 이거 다 자기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전쟁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난 전쟁이 긴 것 같은데, 군인들 하기 싫은 사람들은 후방으로 가고 하고 싶은 사람만 앞으로 가면 되겠어요? 국민들 지킬 수 있겠어요? 이거 대한민국 조직이라는 것이요, 역할과 임무가 다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위배된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지 이러한 군기들도 결국에는 국가 국민 지키는 거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민간국가 진짜로 중요한 건데요. 이거 민간국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요, 미국의 참고하라고 보고서가 CRS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친중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중국의 세력들에 의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한다라고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당할까 봐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지금 이 상황을 알라고 보고서가 올라간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말로 반성해야 돼요. 지금 누구랑 같이 갈 거예요? 중국이랑 같이 갈 거예요? 미국이랑 같이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에서 의식을 갖고 행동하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거 지금 한 말씀 더 하셔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CRS 보고서에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미국의 그 의회와 관계 당국자들은 미국의 통보 없이 대한민국 군대를 계엄 상황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거론한 것도 맞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외교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진단을 한 것도 맞는데 그게 어떻게 이재명에 대한 우려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레드 카드를 내야 되니까 여기서 스톱하세요. 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생일 축하 이벤트까지 벌인 자 아닌가? 김성훈 경호처가 권력 행사하는 거다.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뭔가 좀 보복하는 거다 이런 뉘앙스로 의견을 주셨어요. 그 엄중한 상황에 국수본 관계자 만난 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 같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경호처는 취해 법권인가? 비화폰 서버 압수 수색도 못하게 하고 검찰 심의위에서 구속영장 정당하다는데 왜 구속 안 하나? 김성훈 차장에 관한 얘기 같습니다. 야당과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장 차장 못 잡아 안달이 난 듯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